아니, 주행성도 좋아졌고 편의기능, 뭐 상품성 정말 좋아졌는데 스포티지가 원래 이렇게 좀 시끄러운 차였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기아 신형 스포티지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었죠. 그동안에는 이제 연식 변경 모델만 새롭게 선보이다가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익히 뭐 신차 발표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일단 가장 단연 눈에 띄죠. 기존의 스포티지는 이 날카로운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을 좌우에 두고 전면부를 중심으로 좀 모여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은 요즘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SUV 디자인들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제조사들이 상위 등급의 차종이나 뭐 하위 등급의 차종을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현대 기아차도 과거에는 그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기아차 역시 상위 SUV나 뭐 엔트리 트림의 SUV나 같은 디자인 요소들을 좀 적용하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흔히 뭐 패밀리 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좀 걸림돌이긴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 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품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말씀드렸던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는 가로 형태의 디자인을 기조로 해서 와이드한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 좀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포인트로 이 수직 형태의, 꺾여 있는 형태의 데이라이트를 포함한 이 수직 형태의 헤드램프를 통해서 기아가 보여줬던 다른 SUV들에서 적용되었던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이어오고 있고,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이 전면부 인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날씨가 좀 밝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 조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부분까지 라디에이터와 같은 검은 색상으로 인식이 되면서 더 와이드하고, 헤드램프의 끝이 본닛의 중간까지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전면부의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의 휠은 이러한 형태의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스포티지와 뭐 디자인의 소소한 차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요. 날카롭게 올라와 있는 이 C필러 주변도 좀 경쾌한 느낌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에는 굉장히 넓은 형태로 이 방향지시등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주행할 때 답답함이 없었던 것도 이렇게 넓은, 화각도 좋고 또 시야각도 좋은 이 사이드미러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자, 후면으로 와보게 되면은 리어램프의 디자인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 줄무늬 형태의 방향지시등과 함께 브레이크등 역시 시동을 껐다 켤 때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그래픽이 들어오는 리어램프가 적용돼서 훨씬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적시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 기존 스포티지에서도 익히 익숙했던 부분이죠.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소화기,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위치해 있고 물건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지는 좌우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는 C부터 C 거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를 모두 접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포티지가 준중형급 SUV 중에서는 정말 실용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열 공간 역시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주 눈이 시원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실내는 검은색 색상으로 완전히 마감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역시 세 가지 색상의 조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만 봐도 도어 손잡이 역시 기아의 SUV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된 도어 손잡이를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소재들 역시 뭐 준중형 SUV 다운 정도의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트를 보면은 시트에 이제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쪽에 스웨이드 소재, 그리고 헤드레스트 옆쪽에도 이제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되는 점도 특이한 부분이죠.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자, 기아 모델 가운데 최초로 이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뭐 전방을 주시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이런 안전 기능들도 더해져 있고요. 자,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있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D컷 형태입니다. 위아래가 이제 살짝 잘려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화면의 그래픽 변화와 함께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개인화된 메뉴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보이는 이 시네마 메뉴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OTT 서비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월 7,700원의 요금을 내게 되면은 이 스트리밍 플러스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 OTT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게임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차는 요 등록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긴 한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아 EV3에 처음 적용됐던 기능인데요. 이제는 스포티지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게임 기능은 한 번 처음에 6,900원을 지불하게 되면 뭐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차 모드, 한 번의 버튼 한 번으로 세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차 모드도 있고, 날씨 기능 같은 것들도 정말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고요. 캘린더라든지 한 번에 차량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진단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포티지를 구매하는 분들이 이제 차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기능들 한 번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 외에도 뭐 스포츠 정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스포츠 메뉴들도 역시나 따로 있습니다. 겨울엔 농구 시즌이니까 농구와 관련된 이러한 경기 결과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터치 형태로 기능을 전환하는 조작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바람을 돌리다가 뭐 다른 메뉴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 이 다양한 메뉴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확실히 좀 장단점이 나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다이아 형태의 기어 조작부도 볼 수가 있고, 열선 기능도 3단계, 바람도 3단계로, 통풍 시트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은 이쪽에서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이쪽에 있고요. 360도를 차량의 전면부, 뭐 측면부,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경사로 저속주행 기능도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일정 속도로 속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충전을 위한 C타입의 포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들리시나요? 아이들링 상태인데 정차 상태에서 이 앞쪽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요? 이 실내와 엔진룸 사이의 차음이 기존보다 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2열 공간입니다. 2열 공간 역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우와, 무릎 공간이 뭐 엄청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퍼를 열면 이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이 시트 뒤쪽에 수납 공간입니다. 안쪽에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이 지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뭐 비닐봉투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고리들도 이제 좌우에 마련되어 있어서 장 보고 나서 이 뒤쪽에 굳이 트렁크에 안 넣고 이쪽에 싹 걸면은 고정이 잘 될 것 같고요. 위쪽에는 아주 넓은 크기의 파노라믹 루프도 마련하고 있고, 덕분에 1열에서의 개방감도 좋았는데 2열의 개방감도 확실히 좀 좋은 것 같네요. 2열의 창문 크기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자, 내렸을 때 아주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만져보시면 이제 이중접합 유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열과 2열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도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작동을 시켜서 여러 단계로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가장 눕혀놓은 상태인데, 이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눕는 자세로 좀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뒤쪽에 짐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수직의 형태로 세울 수가 있겠고, 편안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각도를 최대한 눕힐 수가 있겠고요. 레버를 통해서 촘촘하게 단계를 한 5단계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행 전에 이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키면 이 계기판 위쪽에 작은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끈 상태에서는 지금 경사로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쭉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 기능을 중간에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엔진 브레이크 정도만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 기능을 저는 이제야 조금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됐네요. 지금처럼 완전히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경사로를 내려가야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느낌이 확연하게 나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능을 끈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사로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제 속도가 너무 붙었을 때 이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사실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경고등이 아니라 이 아이콘만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사로 주행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차량이 충분히 낮은 속도이거나 아니면 멈춘 상태에서 미리 작동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로로 내려가서 속도가 어느 정도 조금 붙은 상태에서는 눌러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네, 이제 기아 스포티지 지금 신형 모델, 부분 변경 모델이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더해지면서 4,003만원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올랐죠. 한 200에서 300만원 가까이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올랐는데 뭐 편의 기능들이 더해지고 특히나 이번에는 DCT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변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걸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상당히 좀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이 엔진 사운드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가속을 해보면요. 이거 왜 이렇게 이전 모델도 이렇게 시끄러웠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지금 제 귀가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차를 받고 이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조금씩 높여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좀 사운드가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룸에서 이 실내로 사운드가 좀 들이쳤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요즘에 좀 전기차를 많이 타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까지 같이 시승했던 최영석 국장님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시끄러운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소음이 상당히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가격 문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순간에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뭐 아무래도 이런 편의 기능들, 변속기 변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감에 있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180마력의 가솔린 터보 엔진은 사실 뭐 호쾌한 파워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8단 자동 변속기가 더해지면서 기존 DCT가 가지고 있던 이 울컥거림, 조금은 히스테릭한 이 변속기의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가속을 해보면 RPM을 올리는 수준도 사실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 소리가 먼저 좀 뻗어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실제 변속 역시 뭐 운전하면서 뭐 변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을 뭐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붙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들이칠 때를 빼고는 이렇게 쿠싱하는 상태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뭐 외부 소음들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뭐 준중형 SUV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좀 거칠게 실내로 들이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음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크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주행성인데요. 이렇게 작은 조향을 통해서 움직일 때 차량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동의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좌우롤이 느껴지긴 하지만 차량이 허둥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급하게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할 때도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 모습 보여주고 고속주행 시에 이 도로에 좀 차분하게 붙어서 주행하는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네요.
전륜에는 맥퍼스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 조합인데요. 오랫동안 좀 다듬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행성에 있어서는 뭐 현대 기아차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충분히 올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런 준주행 SUV에서도 이 정도 주행성을,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정말 쓰기가 편하네요.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의 최신 버전이 좀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에 이 경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지 않아도 살짝 터치만 해도 기능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터치 기능들도 포함된, 정정시 터치 기능도 포함된 스티어링 휠입니다. 거기다가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오른쪽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쪽 깜빡이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에 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줍니다. 제가 지금 힘을 전혀 들이지 않았는데도 차선을 자연스럽게 바꿔줬고요. 시속 90km 정도에서는 이 전면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바람 소리라든지 소음들은 어느 정도 좀 걸러주는 그러한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엄청 조용한 차량은 아닙니다. 과거에 DCT를 좀 버린 것은 좀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DCT도 장점은 있습니다. 가볍고요, 뭐 저렴하고 연료 효율이 좋다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다면 그것은 뭐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DCT 특유의 이런 울컥거림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이 시내 상황이 복잡한 도로에서는 가다서다를 좀 반복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DCT의 장점이 더 좀 드러나지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연비를 희생하더라도 8단 자동 변속기로 돌아온 것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디자인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기아차의 SUV 라인업과 디자인 방향성을 좀 같이 이어가면서 기존 스포티지보다 좀 더 과감해지고 당당한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드는 변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포티지가 국내 준중형 SUV 가운데서는 가장 좀 경쟁력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또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